반갑습니다. 예, 오늘 거의 자리가 꽉 찬 것 같은데요. 오늘 저는 이 아이 신중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3월 이후에 3월에 신중학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다. 5월에는 이런 구성으로 교재가 구성될 것이고 교재의 특징은 무엇이다 라는 자세한 설명을 또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신중학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도 오늘 새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교육부의 평가 지침, 내신의 구성 바뀌었다, 그리고 통합형 학습 이런 키워드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육하는 목적은요, 그 키워드들을 제가 오늘 교육을 통해서요 하나로 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드리고자 교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드릴 내용은요, 신중학 프로그램과 수행평가의 상관관계를 증명해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 둘이 신중학 프로그램과 수행평가가 무슨 관계에 있길래, 어떤 관계에 있길래 항상 같이 등장을 하는지 그 관계를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신중학 프로그램의 정의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신중학 프로그램의 출시 일정표죠. 많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 차례 공지된 내용을 다시 한번 브리핑 해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기출시된 교재죠. 첫 번째로 나간 교재에 해당이 되고요. Reading for Essay의 교재 분석을 교과서 상응 내용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월 중등부 추가의 내용인데요. 7월 중등부 교재 심화교육을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강사분들의 피드백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FAQ와 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교재를 사용하지 않은 분원들에서 나온 신중학 프로그램에 대한 FAQ는 Frequently Asked Question이라고 하죠. 자주 묻는 질문들 4가지를 모았고요.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발전으로는 그렇다면 수행평가는 어떻게 생겼길래 신중학 프로그램과 계속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실제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지금 제 뒤에도 있는데요. 분원에서 사용하고 하게 되실 포스터의 이미지인데요. 크게 보겠습니다. 아시나요? 라고 묻고 있는 질문과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답을 하는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뭘 알고 있냐고 묻냐면요, 바뀐 교과 성적의 평가 기준을 아시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좀 1차원적인 그런 광고처럼 이 아이를 아시나요?는 아니고요. 바뀐 교과 성적 기준을 아십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자세한 질문들은요, 수행평가가 교과성 지도에서 50%나 반영된다는 것을 아시는지, 서술형, 논술형 평가 기준이 지필고사의 핵심이라는 것도 아시는지, 그렇다면 읽고 말하고 듣고 쓰는 통합형 학습 능력이 대학을 결정하는 것을 아시는지,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모른다라고 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는 바뀐 것 같은데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답이고요. 알고 있다는 답은요, 바뀐 교과 성적 기준을 알고 있고요. 평가 기준을 알고 있고 이 아이 신중학 통합 프로그램이 그 정답을 드립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답에 해당되는 내용의 정리인데요. 포스터에 그대로 있는 텍스트를 제가 좀 더 크게 다시 옮겨본 거예요. 서술형, 논술형 지필고사와 세부 능력 특기사항 대비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신중학 프로그램의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신중학 프로그램의 정의가 이렇게 포스터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대비 과정의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를 동시에 학습하고 평가하는 통합형 구조로 수행평가 대비 과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신중학 프로그램의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럼 신중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교재는 어떻게 언제 나오는지 일정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는 숫자는요, 연도와 달에 해당이 되고요. 1학년 과정이에요.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제안을 드리는 교재 구성이고요. 왜 이렇게 Reading for Speaking과 Reading for Grammar가 하나의 세트로 한 학기 교재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지난 5월 교육 때 제가 굉장히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이 총 36건의 교재 라인이 신중학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지금 출시되어서 본안에서 가지고 계신 교재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순서적으로 2주 후에 인쇄되어서 본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빠른 진행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정의를 우리가 들었고요. 이 정의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교재의 출시 일정까지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 교재를 어떻게 사용할까? 시작하기 전에 교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시죠. 제가 그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분석을 교과서 대비 분석으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일단 난이도 분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번에 해당이 됩니다. Reading for Essay 많이 보시고 지금 손에 가지고 계셨던 그 교재로 난이도 분석을 했습니다. 아티클 1, 2, 3, 3개가 합해져 있죠. 이게 50분 수업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문법의 컨텐츠를 제가 한번 뽑아보았는데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불규칙 동사, 일반 동사의 과거형, 접속사 연결되는 복문 등등 해서 이렇게 50분 분량의 문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교과서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동사의 활용과 문장 구조에서는 복문의 완성이 1과부터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보시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 지문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푸는 문제의 구성입니다. 서술형 문항은요. Where, why, who, which, what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답형 문항이 아니죠. 이게 지금 EI 신중학 프로그램에서 나온 첫 번째 교재가 가지는 서술형 문항의 구체적인 형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문의 요약을 어순 정리로 바로잡기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독직해 과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세 세트의 지문, 3개의 지문과 3개의 문항을 푸는 것을 50분의 레슨 플랜으로 매뉴얼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재 분석을 조금 페이지에서 빠져나와서요. 교과서 상용 레벨에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러 데이터에 해당이 되는데요. 신중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의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교과서 분석 데이터예요. 이 중에서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를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요.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Reading for Essay 1, 2, 3가 교과서 단계와 일치하는 지문의 어휘수와 문법입니다. Reading for Essay 1, 2, 3가 교과서 단계의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와 공유하는 지문의 어휘수와 문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5월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에 같은 내용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평균 어휘수는 지금 첫 번째로 받은 교재 3권의 평균 어휘수는 200개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교과서 상위 레벨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추가로 주교재이기 때문에 중등부 신중학 프로그램 모든 교재는 부교재가 아니고요. 주교재입니다. 그래서 수업 마트리얼에 해당이 되죠. 교재와 함께 제공되는 수업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플레이가 있고 온라인 리뷰가 있습니다. 부교재와는 다른 그런 라인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을 해주시고요. 따라서 심화교육의 연구교재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단어 시험지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디테이션, 북 테스트 이외에 지문 전체 해석본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추가로요. Reading for Essay를 제가 7월에 심화교육을 처음으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심화교육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이쪽에는 간단히 이제 분원의 명칭이 약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독해와 에세이의 연계성이 좋은 것 같다. 두 번째는 서술형 문항 구성으로 발표로 독해 수업이 가능해서 좋은 책인 것 같다. 세 번째는 수행평가 대비 교재로 훌륭하다. 제가 지어 쓴 거 아닙니다. 그대로 다 있는 설문제 내용이고요. 네 번째로는 EI 교재로 이제는 학교 대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 다섯 번째로는
중학교 서술형 문제 대비 교재로 적합하다. 이런 설문이 취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긴 적지 않았지만 정말 아쉬운 제가 설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받아보고 나서요. 뭐냐면요. 우리 원장님도 이 책이 나온 거 아세요? 이렇게 묻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책이 좋다고 느끼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걸 느끼게 되었던 순간이기도 하고요. 강사 피드백까지 보셨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신중학 프로그램의 정의는 뭐냐면요. 수행평가 대비과정입니다. 이게 정의고요. 그렇다면 수행평가 대비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통합형 학습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프로그램 구성의 특징을 설명을 드렸고요. 통합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재를 교과서 상황 레벨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보았고요. 이제는 FAQ를 한번 들어갈 텐데요. 제가 영어 교육 사업을 하면서 영어 교재 개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경우에 여러 종류의 FAQ를 받아보면서 지내왔는데요. 이번 신중학 프로그램에 대한 FAQ는 정말 좀 특이하다 싶을 정도로 모순에 가까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Reading for Essay 교재는 분량이 많다라는 FAQ가 일단 있었습니다. 모든 FAQ를 네 가지 형태로 제가 추려보았는데 아직 교재를 사용하지 않은 분원의 FAQ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개론적인 FAQ를 쓰죠. 분량이 많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분량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을 수 있습니다. 경남 지역 일부 분원에서 들어온 그런 FAQ였는데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요. 50분 동안 평균 어휘수 200개를 구성해 3개의 질문을 수업을 하는 게 많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 프랩에서 어휘와 문장을 예습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어휘와 문장의 공부를, 어휘와 문장의 학습을 50분 안에 집어넣으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일반적인 교재 수업의 형태죠. 단어 체크해주고, 문장 다시 분석해주고, 문장 구문 문법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서술형 문제까지 풀면 당연히 많죠. 저한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온라인 프랩이라는 시스템을 기업형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은 수업 중에서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분 안에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건 참고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교과서의 차례예요. 얘는요,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고요. 첫째 김 1과에 해당되는 교과서입니다. 전체가 1과고요. 이거를 진도표를 제가 구해서 보았는데요. 얼마 동안의 수업을 진행을 하냐면 2주차 수업 분량입니다. 한 과를요, 레슨 하나를. 그래서 listening, dictation, exercise, speaking, cartoon, 패시지가 2개고요. 사고력 독해문항 있고 이쪽으로 오면은 연관된 내용의 패시지와 역시 독해문항, 문장 구조, 라이팅이 점점 많이 들어가겠죠. 뒤로 갈수록. 이것보다 50분 수업이 많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만큼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분량이 결코 많은 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분량이 적다입니다. 같은 교재를 가지고 다른 분이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적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본사가 제공한 교재 사용 매뉴얼대로 수업을 하시나요? 매뉴얼을 보셨습니까? 라고 제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에서는요. 교재가 분량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클래스 플로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에세이를 수업 중 발표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단위로 쪼개서 5분이 지나고선 어떻게 수업을 하시고 10분이 지나고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시고 이런 클래스 플로우가 매뉴얼에 들어있습니다. 스피킹으로 활용할 수 있는요. 그리고 온라인 에세이를 수업 중에 활용하셔서 발표용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은 분량이 적다라는 FAQ에 대한 솔루션이었고요. 세 번째로는요. 어렵다. 어려울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컨텐츠를 보고 같은 FAQ를, 같은 퀘스천을 가지진 않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인천 지역에서 나온 이야기였고요. 중학교 수행평가 문제들을 보셨나요? 라고 묻겠습니다.
이 정도를 해내지 못한다면 중학교 수행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프로그램은 중학교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서부터 입문과정, 심화과정, 완성과정까지 기획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인데 그 기획의 목적에 해당되는 수행평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입문과정부터 해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수행평가의 기본 문항을 그러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실 문항의 유형인데요. 공통영어 유형이에요. 모든 학교가 이 정도는 다 하고 있는 거에 해당이 되는 얘기죠. 어느 학교가 특별해서 이렇게 수행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가 있고요. 100단어 이상. 대부분 지침이 저렇게 나오고 있고요. 영어 원서 읽고 토론 주제 선정해서 영어 토론하고 보고서 작성하기. 세 번째는 영어 기획문 작성하기. 그리고 영화 소개하기. 영어로요. 이게 수행평가의 일반적인 그런 형태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유형이죠. 이게 어렵다면은, 우리 교재가 어렵다면 수행평가는 시작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간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의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한다면은 어려워도 쉬운 단계부터 시작을 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짐작을 하셨겠죠. 쉽다입니다. 어렵다도 있으면 쉽다도 있을 수 있겠죠. 일산지역 분원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패스트트랙 속질반 운영입니다. 2달 교재로 제공을 드리고 있지만 한 달로 시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요. 단축 세션을 설정해서 분원마다 단축 세션을 설정을 해서 차시를 줄일 수 있게 저희가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재와는 좀 다른 차별화된 세션 설정이죠. 2달이 8주잖아요. 근데 우리 분원은 4주는 조금 빠른 것 같다. 6주도 괜찮습니다. 연장은 되지 않더라도 단축 운영은 가능하다라고, 별도의 세션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Reading for Debate and Essay 다음 단계 교재예요. 굳이 지금 먼저 출시된 3권의 교재가 이게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2주 후면은 이 교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교재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동일하고 이 교재는 디베이트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쉽다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알고 계시면은 좋은 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축 세션 설정 가능하고요. 제가 FAQ를 설명을 마무리를 하면서요. 참 그 프로그램 설명을 오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심화교육 과정을 거치고 했는데요. 저의 바람이 있다면 프로그램 교육은 오늘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교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36권 전체는 어떻고 수행평가랑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달 나가는 교재에 대한 심화교육을 지역으로 제가 찾아가서 선생님들과 직접 가르칠 수 있는 팁을 드리는 현장 교육으로 한 달의 일정을 좀 채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 자료를 준비를 해보았고요. 이제 보실 화면들은 그러면 수행평가의 실제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머릿속에 최대한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통합형 구조로 서술형 문항으로, 그리고 운영이 쉽다 어렵다일 경우는 이렇게 운영 세션 설정까지 가능하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수행평가는 뭘까? 지금 1까지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건 나머지 1이에요. 1 더하기 1을 머릿속에서 정답을 한번 매겨가면서 그러면 수행평가라는 신중한 프로그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영 비율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얘기겠죠? 중학교 국영수의 50% 이상 반영, 신문기사 캡처해서 화면이 좋지 않아서 실제 설명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채점 기준입니다. 교육부 지침이고요. 이 중에 있는 내용을 제가 확대해서 다시 적어봤습니다. 논리적인 내용 구성, 창의적인 내용 구성, 전달력 있는 발표를. 저의 표현이 아니고요.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이걸 보고서 채점을 하라라고 선생님들에게 내려온 지침에 해당이 되고요. 역시 수행평가는 이렇게 문제를 만드세요 라고 내려온 교육부의 지침에 해당이 되고요. 자세히 보면 사람이나 사물의 외모를 묘사하기, 국영수에 해당이 되고요.
음식 만드는 절차를 말하기, 그래프 설명하기, 데이터 분석하여서 이야기 듣고 결말 완성하여 적기, 글을 읽고 의견 말하기. 이거는 뭐 많이 있던 얘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사회적인 이슈에 관련한 PPT를 제작해서 발표하기. 이게 수행평가의 문제 유형으로 내려온 교육부 지침에 해당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평가를 하시오라고 내려온 지침이었고요. 이거는 실제 예의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서울의 어느 중학교 가정통신문을 받아왔는데요. 가정통신문에 이렇게 써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3월 초에 학교장 이름으로 나가는 가정통신물에 집필 40%, 수행 40%를 넣겠습니다. 교육부 발표를 준수합니다. 이렇게 가정통신물에 나갔는데 6월에 재공지가 되었어요. 집필 20%로 하고 수행평가 80%로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중학교 가정통신문의 내용이었고요. 굉장히 파격적인 반영률이죠. 80%라면 금방 보신 그런 문항들이 80%의 성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다음은 실제 문항입니다. 안 보이시죠? 이것도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서 받아온 문항인데요. 뭐냐면요, 나만의 표현으로 주어진 대화를 완성해야 해요. 굉장히 문제지 자체가 빈칸이 많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생겼죠. 디렉션이 없을 수밖에 없죠. 어휘 박스 없고요. 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부터 레스토랑 이름부터 정해서 대화를 그냥 완성을 해라 해요. 기본 익스프레션이 없는 상태고요. 그걸 다 했으면 이걸 해라 해요. 이거는 세컨드 스텝이에요. 뭐 하는 거냐면요, 지문을 읽고 창작해서 이야기를 새로 만들고요. 나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고 내가 만든 스토리를 가지고 UCC 만들어서 UCC로 제출해라입니다. 동영상으로 제출해라죠. 이게 지금 시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자면요, 영어 수행평가 반영 기준이 80%까지 높아졌기에 원서읽기, 창작읽기, UCC 제작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적인 활동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만든 UCC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신 문항을 아이가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Welcome to Cove Cafe. May I take your order? Yes, please. I'll have one Americano. Sure, anything else? One espresso, please. Is that all? Yes. 4 here or to go? 4 here, please. How much is it? It's 7,001. Here you are. Thank you. 짧지만 어떤 주제도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가서 벌어지는 상황을 다이얼로그로 써라,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친절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가 원하는 상황을 가서 대화를 만들어서 그 대화를 만화로 그려가지고 대사를 붙여서 혼자서 그거를 모노드라마를 해서 찍어서 보내다가 수행평가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고요. 현재 이렇게 해서 채점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요, 이 아이 신중학 프로그램과 수행평가의 상관관계가 증명되었는지 저희 교육을 마치면서 이거를 여쭙고 싶습니다. 읽은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읽고 들은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추가하여 글로 적어 발표할 수 있는 통합형 학습이 바로 신중학 프로그램과 수행평가의 상관관계를요, 일치의 관계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는요, 프로그램 설명이나 프로그램 교육은 오늘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군원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실제 교재를 가지고 현장에서 제가 교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